네, 지금 이준식 특집으로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핫한 인물이잖아요.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신 김진애 의원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논란인 만큼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네, 대통령실이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법 통과 전에 직권 면직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권 면직 검토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진숙. 예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양반이 한 게 특히 이게 장관급이죠. 네, 아마? 장관급. 장관급 위원장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 위반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가 워낙 늦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직권 면직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왜 진짜 그 얘기가 안 나왔는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작 나와야 이제, 될 얘기였어. 네네.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 실제로 직권 면직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진숙의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좀 된 겁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 봤잖아요. 네, 네. 당시에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어요.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조건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자격 중에 제척 사유가 있는데요. 제척 사유가 뭐냐면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조국혁신당이든 네. 당원이면 위원장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이나 당원으로서는 만약에 당원이 가입됐으면 탈퇴해야만 그래야만 위원장 임명이 가능해요. 네. 왜 그렇게 줬겠어요? 다른 장관이나 다른 정부 직책들 중에 예컨대 당원이 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데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규정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사람, 근무했던 사람은 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정치적 중립성이 다른 어떤 부처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까 보셨잖아요. 보수 유튜버 그것도 극우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뭐 네.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네, 네. 보수 여전다라고 칭찬하니까 좋아하고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위반되는 사안이에요. 저는 직권 면직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네, 네.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했잖아요. 네.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네. 경고는 대단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면직 해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해임을 안 하고 해임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경고만 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직권 면직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나서 법화를 유용했다. 그러니까 네. 공금 유용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백신 다 하지 않았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최근에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본인은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방통위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전부 다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의혹이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직권 면직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직권 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저 오늘 안 나왔어도 되는 건데. 아닙니다. 아유, 별 말씀을. 아유. 무슨 지금. 말씀- 아니 최진봉 교수님이 다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거기다가 조금만 좀 더 보태면은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김영석. 기념관장도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위원장의 처지는 사실은요. 정치적 중립뿐만이 아니라 이건 네. 공직자의 품위에 관련된 것도 이건 굉장히 맞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정말 공정과 상식이 네. 필요한 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혀 그럴 여지가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고 그거 자체를 즐기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두는 게 이게 국민적인 스트레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방송 개혁, 언론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직권 면직을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상당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부담 가는 일입니다. 네. 또 본인이 또 임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게 사안의- 문제가 사안의 된다는 것이고.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네. 사실은 9월 25일 날이요. 9월 25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해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스스로 그냥 이제 임기가 저절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또 MBC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IMBC 주식 심사 전에 MBC 제어가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주식 얘기했는데 이게 네. 그 주식 얘기거든요. 네. IMB 주식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 네. 근데 MBC 제어가 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는 건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물론 IMBC는 MBC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네, 네.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MBC 제어가에 본인이 심사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이 뭐 회피를 하든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뭐 다 백지 신탁을 하든 이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제어가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위반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사실은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던 것도 문제고 공직자윤리법도 위반됐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공직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네.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공직윤리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었어요. 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 둘씩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뭐 그 우상호 수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무회의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이게 좀 대결한 듯한 모습 보여가지고 네. TK 지역에서 지지 얻어가지고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심지어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전환길이 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진숙이 나오면 자기는 대구시장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진숙을 띄우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공직사로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물러나야죠. 아니 언제까지 이 중요한 공직으로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게 장관급 위원장의 자리인데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건 국민 전체 또는 국가 전체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전에 과방위에서 이제 문제가 이거 주식 소유가 문제가 됐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네. 이미 이해 충돌로 판단이 됐다라고 이제 하니까 거기서 아니다 이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다 이런 앵무새 답변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빵과 법카를 지금 이야기해 볼 텐데요. 100만 원에 대해서 빵을 쓴 이야기가 한 이슈가 됐죠. 빵지수 별칭을 얻었는데 법카로 산 빵, 이 100만 원어치 법카 쓴 거는 직원의 격려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아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일종 김건희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어떤 김건희도 점에서? 예.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문제로 본인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가지고 문제로 삼아가지고 언론에
자기 자신을 띄우는 거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발언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빵진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뭐냐면은 네. 여러 가지 그 사실 100만 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이분이 법카를 쓴 게 제과점 특히 특정 제과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 거는 이건 이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또 다 드러났던 그렇죠. 건데 네. 바로 물러나기 하루 전에 네. 그렇게 많은 걸 살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네. 그때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가가지고 그걸 썼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에 노정면 위원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직원 위로용이라고 격려용이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마지막 떠나는 때는 자기 돈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격려용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떠나기 전날 법카를 써가지고 한다라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를 지금 이게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일어난 거를 똑같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를 또 드러내서 또 자기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옐로우 뭐냐면 저널리즘. 한 번이라도 더 언론의 회자가 되면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철저히- 그게 부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김건희과라고 얘기를 결국엔 한 노이즈 겁니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거네요. 겁니다. 자신을 팔기 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만인 것이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김진숙을 이진숙입니까? 이진숙을 띄워줍니까? 우리가 아주 가치가 없다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진숙은 영광인 줄 알아라. 네, 뉴스토마토 전주의 뉴스 인사이다에서 다루는 게 영광인 줄 알아라 일침을 하셨고요. 이진숙 잘 들어주고요. 네, 네. 가문의 영광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빵에 대하여라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네, 빵에 대하여 제목이 그러면서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다. 난 직원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또 청문회 때는 기억이 안 안 난다고 난다고 그랬어요. 했었죠. 그러다가 네. 사퇴 하루 전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아니 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청문회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청문회 때가 더 과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나. 네. 그것도 웃기고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청문회 때 더 잘 기억이 났어야 되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첫 번째.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김진애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아니 자기가 사퇴하면서 마지막 날 선물 주는데 그걸 법카로 한다고 그럼 왜 주는 겁니까? 네. 그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 회사 돈 가지고 그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자기한테 고마웠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면 네. 최소한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빵하고 아니 과자를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알고 네, 싶은 네, 게 네. 뭔지 압니까? 뭡니까? 새벽 4시에 법과 쓴 거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제과점이었어요. 그것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새벽 4시에 제과점에서 음. 뭘 하는 거냐, 새벽 4시에 뭘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별명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얘기가 그 네. 빵진숙이라는 말을 자꾸 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빵빵빵빵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프레임을 자기한테 씌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게 다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서 한 번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문제 삼았겠어요? 네. 어떤 공직자가 법카 가지고 빵을 100만 원어치를 사냐고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과자하고 빵을 사줬대. 아니 마지막 가면서 선물하는 게 과자하고 빵이에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거기 뭐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럴 텐데 네. 그걸 선물로 주면서 법카를 사용하는 거 이게 뭘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민주당이 이거를 무슨 와전시킨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100만 원어치 빵을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줬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네. 이게 프레임입니까? 누구든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하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이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지금 프레임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뻥진숙이. 뻥진숙. 빵진숙이 아니라 뻥진숙으로 가야 된다라고 좋은 의견 주셨고요. 네, 비스고 듣고 의정 교수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예,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도 이제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네. 빵진숙이 아니라 뻥진숙 해야 된다. 법카로 100만 MBC 사장
내려오기 전에 네. 100만 원어치 빵을 샀다. 이걸 대해서 지금 의견 나누고 계신데 이런 빵진숙, 뻥진숙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네. 일단 또 멍진숙도 되죠. 아, 왜냐하면 왜 멍진숙? 청문회 때 뭐 기억도 안 난다, 뭐 나 거기서 돈 안 썼다, 뭐 법인카드 이러다가 나중에 다 발각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멍 때리는 거죠. 사실 이 국민 앞에서. 그리고 뭐 사실 빵뿐만 아니잖아요. 그 본인이 법카 카드 사용한 그 내력을 보면 네. 너무 방만해요. 네. 김진철 뭐 뺨치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김재철 뺨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뺨을 쳤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 법카를 네. 개인용으로 막 썼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아니 따라서. 격려용이라잖아요. 근데 직원 구체적인 경력. 내용을 하라고 그러면 심지어 그냥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하나하나 그럼 그렇게 했느냐 전혀 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이게 부각된 거지 네. 사실은 그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는 많은 그 이용 형태가 있죠. 그리고요. 네. 제가 아까 보여주신 방송 클립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에도 이제 자기를 빵진숙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렇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네, 정치공세라고. 근데 그거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그거는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그 말씀을 쓰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민주당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뉴스 클립을 보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방송인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한 게 아까 그러잖아요. 그거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네,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 그때 언론이라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네.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거야. 표현해야죠. 근데 어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이상의 것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비상계엄을 생각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언론인이 도대체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솔직히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감정은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국힘의원들에도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적어도 방통위원장의 지금 현재의 공직자의 입장에 있으면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 저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국회의원들 그때는 야당 국회의원이죠. 네.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심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왜 콕 집어서 민주당이라고 그러냐고. 뭐 어떤 그러니까 의도가 있지 그거는 정무적으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정무적으로 띄우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네. 전략이다. 여전사는 정말. 여전사가 아니면 그러면 자칭의 아니, 여전사. 정말 너무 저기 세고 뭐야 모욕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수 일종의 여전사 아니다. 뭐라고 해야 권력의 될까? 희생자. 권력의 희생자 프레임으로. 네, 이 정말 이 잘못된 빨갱이 집단에 나는 이렇게 희생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입지를 올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 이진숙이요? 지금 이진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저기 방통 이진숙이요? 이진숙의 아, 말하자면 이 빵점이- 말본세 좀 네, 어때요? 빵점. 말하는 거 듣는 게 말본세가 정말 너무하지 아니, 않습니까? 빵점이라니까요? 네. 빵점이다. 빵점이라고요. 그럼 점수로 좀 가져. 빵점이. 빵을 난 좋아해. 그럼 이래저래 빵 소식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래저래 빵진숙이다. 기본적으로 언론인이라면 항상 객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시청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거나 사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론의 책임 아닙니까? 객관성, 공정성, 그다음에 사실성. 근데 보면 뭐 내용도 아까 우리 나눴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하는 거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하죠. 해명도 사실에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해명들이 많죠. 그리고 중립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공정에 객관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관적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다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언론인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진숙을 보면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가장 중립성이 요구되는 전체 공직자 중에 가장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독임제 장관은 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지명해서 임명한 자리니까 거기는 좀 뭐 독임제 장관들은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할 수
수 있어요. 네. 방통위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기가 어느 뭐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보수 우익 거기 자기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도 그만뒀으면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 당장 물러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도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네,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문제 빵, 멍, 뻥, 진숙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수사를 하는데 1년 넘도록 못했어요. 이거 눈치 보기입니까? 아니 경찰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걸 제대로 안 했던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탄핵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너무 느리게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일임 건도 그래요.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해서 유일임을 고발하고 고소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맞고소를 했거든요. 또 유일임이 그 노조들 방심이 노조. 거기는요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막 이래서 강제 수사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유일임 건은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거북이처럼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준석 건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직권 면직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이걸 해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2달 남겨놓고 해임시켜버렸어요. 윤석열이가. 그 당시 해임할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소됐다고. 검찰이 기소됐다고. 근데 지금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준석 건은. 이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한참 된 걸 왜 이렇게 느리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도 문제가 있어요. 충남. 대전이니까 충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죠. 뭐가 이렇게 미적미적 되냐고요. 증거가 명확한데 법과 사용과 다 털면 되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도 압수수색도 한참 뒤에 했어요. 처음에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있는 이 충남 경찰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빨리 기소가 돼야 그럼 그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만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직권 면직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런 수사 상황이나 감사원 조치, 아까 뭐 보수 여전사 되게 기차하셨는데 감사원에서도 주의 조치로 그냥 끝났습니다. 이게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감사원 주의 조치 나온 게 언제였죠? 지난 7월? 지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감사원 6, 7월 였던 좌파와 것 싸울 같아요. 전사 발언 나오고 감사원 주의 조치 이제 직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버에 출연을 했잖아요. 아 보수 네. 유튜버에 출연 그 부분에 대한 네. 주의 맞아요. 조치.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주의 정도로 감사원에는 주의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또 한 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주의 조치는 당연히 주의 조치로 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돈을 유용한 거라든가 뭐 법화 유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이제 일반 그 기관원의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즉 주의보다 더 강한 네.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기관장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장 내릴 수 있는 주의를 했다 이런 입장은 표명했었습니다. 그 정도여다. 네, 기관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앞으로 수사나 관련 조치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대통령실 입장도 이제 나왔으니까 관련 사안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네. 결국 이게 상징하는 바, 네. 의미하는 바는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사 라인이 네. 그 당시 윤석열 때 이렇게 나름대로 틀을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수사 라인, 즉 기존에 이런 어떤 그 국힘당 쪽 이 인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밑에까지 네. 역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여지껏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싹 해야 된다. 이런 한 네. 상징적 사례가 네. 아닌가 생각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직권 면직을 확실하게 지금 상정을 하시지는 않는 게 맞을 것 같은 게요. 직권 면직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 방통위원회법 네. 그 법이 9월 말에 저기 네. 되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적으로 뭐 그 얘기 따로 하실 거면 따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한다 그러면 꼭 직권 면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방통위원장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경고식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걸려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경찰에서 좀 더 빠르게 수사를 하고 필요한 거는 빨리 기소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개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방통위가 지금 업무가 정지가 됐어요. 그럼요. 이 업무를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왜냐하면 5인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진숙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네. 5명이 정원인데 혼자서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건이 처리를 못 해요. 그렇죠. 방통위 거의 손 놓고 있어요.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재승인 심사도 제대로 안 되죠. 방통위가 할 일이 많잖아요. 인터넷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 관련된 부분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바람에 정부의 기관 하나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식물 방통위가 돼 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국가 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무 업무를 못 하고 식물처럼 남아 있는 상태. 네.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진숙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예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정면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위원장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서 대통령 인사권을 보장해 줘야죠.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잠깐만요. 조금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하셔서 네. 방송 제가- 이슈니까. 네, 방송 이슈니까 제가 저는 좀 정무적으로 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네. 저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법에 의해서 임기 내는 보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자체를 꼭 본인이 꼭 사퇴를 꼭 해야 된다. 운운하게 좀 강제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방통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식물처럼 돼버린 거는 사실 지난 3년여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정권에 실제로 방통위원을 제대로 임명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자꾸 자격이 부실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계속해서 탄핵을 하게 만들고 이런 와중에 결국은 한 번 탄핵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비상계엄까지 돼서 임명했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태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통위원회가 재구실을 못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게 방통위의 역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공인으로서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꼭 강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해서 대통령이 저걸 했는데 막 사퇴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의미하고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김진희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네.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본인이 공직자고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 자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 국가기관이 아무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자기 때문이면 자기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공직자로서 고위 공직자로 책임을 다한다면 물러나야죠. 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나는 임기가 다 보장된 사람이 끝까지 버틸 거야. 네. 그럼 국가는 망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하는 이 방통위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정말 공직자로 자세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우리 여기서 얘기가 너무 이 빵진숙 씨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사실 본인의 어떤 정치 경력이나 그리고 이 침하거나 또 이 내란 사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정치 계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직권 면직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차라리 버티고 있다가. 피해자 그렇죠. 모습으로 받기 피해자가 이제 위해서 보수의 어떤 아이콘으로 뜨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책임, 네가 뭐 양심 혹은 뭐 이 공공성에 대한 의식 이거는 너무 우리가 좀 이제 당연히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틸 거고 결국은 이 법 개정에서 9월 말이나 뭐 하여튼 빠른 순서에서 자동적으로 이 물러나게 해야지 아마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은 다 버티면서 이 전세 이미지를 만들어갈 겁니다. 오희정 의원님이 굉장히 정무적이시네. 아, 오늘 아셨습니까? 예. 아니요, 저는요. 사실 직권 면적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한 상황이긴 한데 네. 저는 괜히 직권 면적을 시켜서 뭐냐면은 저 자기의 말하면 자기로서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를 하나 더 얹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따지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통위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임의 법에 의했던 위원들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네, 사실은- 오늘도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괜히. 네, 두 분의 말씀도 뭐 맞는데 그렇게 해도 국민의힘은 똑같이 얘기해요. 아하. 이건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방통위 지금 뭐 설치법을 바꾸겠다고 방통위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이준숙 퇴출법이라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방통위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이준숙이라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법을 일부러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란으로 계속 가요. 그럴 땐 어차피. 여당도 당당하게 맞아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맞아라고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데서야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서로 얘기할 때 하고 뭐 맞아요. 보세요. 저런 사람 이 법으로 제재해야죠.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뭐- 제 말은 직권 면직이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정무적으로 두 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름은, 저는 그렇게 그래도 생각하지 이름은 않아요. 다릅니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완전히 않고 이게 직권 명분이라서. 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계속 그걸 그리고 방통위법을 바꾸는 문제는 물론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위원 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9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현장, 즉 다양한 목소리, 뉴스 인사이다에서 체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세 분이 나와 계시고 지금 전화 연결로 김현 의원 나와 네네. 있는데 같이 김현 의원 통화 같이 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님 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 지금 보고 계시죠? 아, 네, 지금 그냥 청각으로 만졌습니다. 네. 네. 지금 국회 가방위가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당 네.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신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지금 직권 면직 검토로 인해서 많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예고된 수순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토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해서 정치행위를 하지 마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배석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이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고도의 독립기구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될 정무직 공직자로서 네.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이미 익히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진숙 위원장 태도 최근까지도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직접 이제 청문회도 하시고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저희가 3.1 청문회를 통해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임명되자마자 KBS 이사 선임하고 박문진 이사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저희가 이미 탄핵을 했었고 본인이 이제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무리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결과로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어요. 네. 보통의 경우는 그 정도가 되면 본인의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기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실할 텐데 네.
이미 한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유튜브에 대구가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엊그저께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방통위원장 그만두고 나가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된 배경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는 예를 들어 국무회의에서 독임제로 해달라고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네.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했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들 질의에 사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서 사실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빵점인 거죠. 네. 결국엔 이러한 이진숙의 법카 사적 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구시장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속내 결국엔 정치적 계산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환길 지난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서 논란이 됐던 전환길 씨가 최근에 이진숙에게 대구시장을 양보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뭐 본인이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적절치 않다라든가 뭔가 그동안 커멘트를 해왔던 이진숙 위원장을 본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ACMD로 본인이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출마 의사 있으면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위원장은 정치적 해석은 잘못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환길 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있다면 네. 정중하게 그런 표현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방통위원장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에 뭐 정중히 이제 거절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함구하고 네. 지금 우상호 수석의 그 대구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또 특유의 그런 자기의 정치 선동으로 봤죠.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그동안 해왔던 바로 해석한다면 결국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해왔던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결국에는 뭐 저급한 정치 선동이다, 뭐 수사 결과 기다려라 이러한 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중심으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그 법안은 발의했는데요. 지금 문체부가 그 OTT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좀 돌려놓고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해서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쇼핑, IPTV 등 이런 방송 사업자가 지금 다 대부분은 이제 방통위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합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그 지상파 방송 KBS, MBC, EBS, SBS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 채널, 그러니까 채널 A, TV조선, MBN, JTBC, 그러니까 종합편성, 소위 말하는 종편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합편성 사업자와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하는 연합뉴스TV와 YTN 포함해서 유료방송 사업자를 한꺼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했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하는 네. 심의 기능에 이제 위원장에 대한 권한과 임무가 그동안 방통위 설치법에는 규정하지 않아서 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불법한 행위를 한다거나
독립적인 기구의 성격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 견제 기능으로 네. 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정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그 이번에 방통위 개편법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의원님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법 위에 군림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네. 소위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건 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거죠. 법위에 군림했던 윤석열 부부가 지금 둘 다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법한 행위를 하고 부정부패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은 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본인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의 그런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것마저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김현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인데요. 정말 바쁜 시간 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 김현 의원님 같이 했고요. 다시 우리 돌아와서 이진숙 위원장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자의 특파원의 보도본부장에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해외에서 현지 파견돼서 그 당당한 모습, 전문성, 어떤 이미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남는 이미지가 딱 하나입니다. 정치 논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본인이 언론인으로서는 초기에는 네. 굉장히 신망을 받았죠. 네. 그런데 김재철 사장하고 같이 움직이면서부터 철저하게 타락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김재철과 움직이면서 타락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체제 하에서 승진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2019년인가요? 대구 그 정정섭 뭐라 불러요? 저는 교수가 편한데 같이 동료 생활했기 때문에 정정섭 교수가 그 대구에 출마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공천에 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물론 그 상대방에게 졌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그 국힘당 라인의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지향점 그리고 성향 모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이 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정치 지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힘당 쪽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뉴라이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이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렇죠. 임명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제가 거군요. 또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법관들이 찌질한 거죠. 아, 법관들이 찌질하다. 그 초기에 그 민주당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서 이거 좀 안 된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법원에서 그냥 인정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단이 이어진 거죠. 이 사단이 그래서 났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몰락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동관도 마찬가지였고 이동관 솔직히 이진숙은 벌써 당시에 대구 MBC에 있을 때 당시에 벌써 이미 대중의 시선에서는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부 정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쪽에서 전혀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데려다 쓴 건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도 일종의 핀치히터였고요. 잠깐 쓰는 인물이었고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에 갖다 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동관이 있었으면 이동관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동관 안 되고 김홍일 안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없으니까 이진숙을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잠시 갔다가 땜빵하는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논란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언론인들을 정말 이진숙에 대해서
일종의 혐오할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혐오를 좀 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해주시, 교수님 자세하게.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네.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진숙은 지금 윤석열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조금 더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윤석열 제거돼서. 사실은 땜빵하고 잠깐 없어질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네. 정치적인 새도 없고 저는 지금 솔직히 이 사람이 뭐 대구시장 운운하는 거 웃겨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괜히 노이즈 마케팅하는 전환길이나 이진숙이나 노이즈 마케팅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네. 전혀 저는 전혀 대구 사람들한테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네, 네. 대구 시민들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괜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인물 전혀 정말 역사로 뒤안길에 있는 인물을 갖다가 쓸데없이 조명을 받게 하고 윤석열은 스스로 몰락해 버리고 이런 인물을 다시 또 올라오게 만든 게 정말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아까 그 방송에서의 문제는 아마 네. 최진봉 교수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실 네. 겁니다. 네. 방송에서의 문제? 네,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최진숙 이진숙. 이진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성까지 이진숙이 왜 언론 쪽에서 그렇게 네. 악평을 받게 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됐는지 왜 그런 대상이 돼버렸는지, 됐는지. 왜 국민의 눈밖에 났고 방송인들한테도 존경 못 받는 언론인이 돼버렸는지.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은 네. 이진숙이 이제 두 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군 기자라는 이 타이틀, 그렇죠. 그 맞아요. 타이틀로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맞아요. 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행보를 보면 김재철 사장 때 가장 뭐 빛나게 그런 어떤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그 뒤에 행보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적 진영에서 보수적 입장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김재철로부터 픽업이 돼가지고 보도본부장도 하고 대전 MBC 사장까지 가게 된 거 네. 아닙니까? 그 과정을 보면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 객관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근데 본인이 종군 기자 할 때는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그거 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도본부장 하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MBC 기자협회, MBC 자체 기자협회에서 기자협회에서 탈퇴시켰어요. 당신은 기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후배들이. 이진숙을 네.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라면 이진숙이 어떻게 보도본부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 예를 들면 공정한 보도를 하거나 객관적 보도를 하거나 정권의 비판적 보도했을 때 못하겠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후배들이 볼 때 당신은 기자로 자격 없어. 기자 협회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이진숙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가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을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 특보로 또 일을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윤석열이 픽업을 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요. 그때 김웅일인가 이동관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미 이진석을 위원장이 아니라 방통위원으로 이렇게 내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그 최민희 의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다 나가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방통위원으로 처음에는 점 찍어놨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 한 거예요. 김진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돌려막기 한 건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성, 객관성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은요 기자했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자리입니까? 방송 정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거 가지고 방송 정책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전 세계 방송 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예를 들면 또는 뭐 규제 문제도 그래요. 네.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광고는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시대에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정책적 분야의 연구를 한 사람이 가야 돼요. 그 단순히 기자했다고 그 사람이 잘한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떤 기자가 방송 정책을 잘 압니까? 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속 연구하거나 아니면 분석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부터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지나온 과정 동안 어떤 절차가 있었고 네. 방송 규제는 어떻게 해왔고 그것이 왜 바뀌었으며 앞으로 세계의 방송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바꿔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분석도 있어야 되고. 네. 이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방송 규제는 하면 안 자기가 되는 거죠. 좋아하는 뭐 네. 후배나 갖다가 어디다 갖다 꽂고 그렇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하고 계속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언론계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분이 그런 진짜 MBC 아까 말한 것처럼 김재철 그 시기에 철저하게 MBC 우경화에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김재철 변호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횡령에 대해서도 네. 또 이 사람이
세월호 건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태도도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국힘당 쪽 얘기를 해온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다. 이미 김재철 시절에 그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이 아부하던 이 시점부터 네. 이 사람은 언론인의 이름을 떼야 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전환길 네, 이진숙 선배께 양보한다. 예, 대구시장 얘긴데요. 그리고 경북대 선배니까 해야 된다. 이게 학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 뭐 선배께 양보한다. 그리고 전환길 또 이런 말도 했죠. 전환길을 품어야 대통령이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정말 많은데 이런 발언들 이 대구시장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전환길 특집 한번 합시다. 네, 전환길 특집 그것도 다음에 한번 괜찮죠. 네. 전환길 특집 오늘 아이템 나와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환길은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네. 킹메이커다. 킹메이커 될 수 있다라는 이 꿈에 부풀러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파워 브로커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요번에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당대표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딱 자기 앞에 다 줄 서고 네, 최고위원들 줄 서고 네. 앞으로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각기 공천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네. 오죽 저기 하는데 그렇죠. 본인은 전환길도 알아요. 본인이 그런 거를 막기에는 사실은 위험 부담이 많고 자기도 또 사업이 잘 안 될 테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만약 당직을 맡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입이 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요번에 대구시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세일즈다. 아니 다 내 앞에 와서 줄 서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실제로 왜냐면 내년에 맞아요. TK, PK 자기네들이 저 국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 와서 줄 서라. 나 경북대 출신이야. 뭐 김승만 해줄 수 있겠어. 다 내 앞에 와서 줄 서라. 그러지 않으면은 니네들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한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한테 전화 걸고 모르는데 자기는 다 노후를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공적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말이나 했었죠.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정말 저 국힘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하게 아니 어디서 청탁이 있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까? 이건 또 다른 정광훈이 또 네.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 국힘에서 이런 사람 징계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네가 국힘에서? 당원에서 국힘당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공천 청탁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저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네. 앞으로 하고 다니면은 이거는 저기 하겠다. 일단 옐로우 카드부터 줘야 되는 거죠. 말도 안 국힘에서 되는 얘기를 조치를 하죠. 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네. 대구시장 하마평 이진숙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김진애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거는 일단 이 전환길에 자기 이제 선전이고요. 그러나 그 흐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가지. 일단 정당 측면에서 보면 네. 이거는 이 국힘당이 이미 무너진 당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일개 당원인 강사가 저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아무 소리 못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대구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자신들의 어떤 시장 문제가 정말 이런 그 일반인 강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좌지우지한다는 동, 네. 공천이 온다는 동, 또 심지어 전혀 이 예전에 대구 시민에게 3번 선택을 받았던 당내에서 이진숙이 다시 시장으로 온다는 동,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정서는 저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같은 어떤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 쇼죠. 이 전환길이가 이진숙과 함께 빚어낼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하마평 이게 이진숙의 그러면 유튜브 발언이라던가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 모든 게 대구시장이나 공천을 앞둔 어떠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환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구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구구적 모습 보이고 네. 뭐 보수의 여전사라 그러고 막 민주당 비판을 하고 네. 공직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적으로 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TK에 가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상호 지석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진숙이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하나가 결국은 본인이 보수를 향해서 예를 들면 그것도 극우를 향해서 네.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 사람인지에 대한 강의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공천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 대구시장 어렵다 보십니까? 공천 받는 게 어렵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그거 아니 지금 대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거기에 딱 있어요. 네. 지금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전환길이고 뭐고 지금 엄청나게 노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있으면은 네.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이렇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왜냐하면 그때 홍준표를 찍었던 거는 홍준표는 또 다른 또 혹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대선 때문에 주자니까. 우리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아무리 저는 조금 있다가 대구에서 지금요 대구 시민들 정도면은 전환길과 이진숙에 대해서는 그 옛날 아테네 시민들이 하던 거 있잖아요. 네. 추방령 내리셔야 됩니다. 얘들 여기에 팔도 붙이지 마라. 얘네들 입에서 하지 말. 우리 옛날에 했던 게 뭐죠? 아테네에서 왜 다 같이 왜 도패 자국 하나씩 내 가지고서는 추방령 내리잖아요. 네, 네. 이럴 정도의 저는 지금 대구를 완전히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모욕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모욕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언감생심 말도 안 될 걸 갖다가 아이고 참 안심했어 정말.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 둘이서 공방을 나누는 행태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격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글쎄요. 또 국민의힘은 이런 태도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이진숙 면직에 대한 얘기 검토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같은 잣대면 이문정도 파면시켜라.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구니가 없죠. 뭘 어떻게 봐요. 이문정 검사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서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이진숙하고 이문정 검사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문정 검사장은요 그렇게 해서 좌천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버텨왔습니까? 아니 자정 작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얘기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이진숙처럼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립성을 완벽하게 위반한 사람이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불성설이에요. 성설이다. 제가 오늘 굉장히 최일만 교수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저는 이문정 지금 동부지검장 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저기 촛불 행동과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네.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네, 관련돼서 그렇죠. 나가서 거기서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 검찰 개혁의 뭐 5대 공적이라고 오적. 그랬던가 오적이라고 해가지고 개혁 오적 이렇게 발언. 얘기해도 네. 저는 공무원 공직자 특히 네. 고위공직자입니다. 네. 동부지검장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약간 조금 저 사람이 조금 앞에 나서서 하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날 얘기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특히 이제 어떤 개인적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정책이 대해서.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네. 비평 이런 거로 나갈 수 있게끔 오해를 받게 만드는 건 공직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감사원이 왜 경고 조치 정도 네. 했잖아요. 수위에 왜냐하면 이제 대해서. 법무부에서 네. 상급자가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약간의 옐로 카드 네. 정도 왜냐하면 주의 조치 주의 조치는 주의 필요가 조금 있다. 하면서 약간의 주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주의는 아마 이문정 검사장이 벌써 그 이후에 저기를 보면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이게 여기까지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이제 봅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문정하고 이진숙을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에 대한 문제,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김진애 의원님은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딥하게 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이진숙과 이문정 검사를 같은 라인에서 놓고 같이 핍박받고 네.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그런 차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는 둘 수 없다. 그럼요. 그걸 얘기하고 그런 싶으신 얘기를 한 거죠. 거예요. 네. 왜 같은 잣대에 둘 수 없냐면 네. 일단 이진숙은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네. 이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네. 그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막 거론하면서 이상한 발언한 잘못된 발언을 한 거고요. 이 이문정은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그 토론회에서 본인이 의견을 얘기하라고 한 자리에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속한 단체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고 다만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본인이 정말 겪었던 자기가 속한 조직의 개선점을 딱딱딱 얘기를 해주고 네. 그래서 그건 뭐 전혀 이건 뭐 문제가 없는데 다만 개인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지나친 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진숙과 뭐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고 막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 빨강과 파랑, 까만과 하양 이게 같은 색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개혁의 오적 발언, 물론 이진숙과 이문정은 같은 잣대에 놓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으신데 이문정 이제 현재 검사장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심정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임 검사장의 그 심정 아까 최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근데 저 심정은 이해합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럼 개혁 오적 발언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발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하던 말 그대로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뭐 임 검사랑 생각이 같습니다. 생각 갔었으니까. 네. 아니 저는요 저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는 맞는데 네. 얘기의 이른바 스타일과 매너와 그 다음에 이 노선 부분에 대한 네. 거는 네.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에 지금 논의가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마치 지금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왜 이진숙은 자꾸 이러잖아요. 네. 나 쫓아내려고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사적으로. 산으로 가버려. 이게 완전히 사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뭐 동의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문정 검사장이 얘기한 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인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무 뭔가 좀 각을 세우는 듯한 얘기를 해버리면 네. 자꾸 이게 충돌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 인사가 검찰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문정은 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 3법 이후에 제도 정상화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방송 3법 통과 이후에 방통위 1인 체제 지금 계속 문제 나오고 있었고 교수님들 문제 제기하셨던 그 해소가 급선보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 YTN 민영화, TBS 문제까지 정상화 로드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BS 이사회 문제는 네. 방통위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같이 연동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어떻게 새로 하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네. 완성이 됐어요 지금. 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방통위 설치법과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방통위 사무에 보면 방통위 설치법의 사무 내용에 보면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방통위 사무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방통위와 관계없이 방송법 개정된 거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이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법이 개정이 됐고 이 법이 시행되려면 방통위 설치법도 당연히 같이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법률 간의 충돌이 안 일어나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이진숙 개인을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방송법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려면 방통위 설치법을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방통위원회를 방송 미디어 뭐 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위원 구성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 법률에 충돌되는 지점을 바로 잡아야만 네. 방송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KBS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YTN 민영화나 TBS 문제 같은 게 YTN 민영화 문제는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추진했던 방통위원들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배임 혐의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주식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판매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도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많아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법률적으로든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고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YTN 네. 같은 경우에는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개혁 지금 한 네. 끼에 완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앞으로 이제 이 정상화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회의가 재가동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에 따른 그 후속 규칙 의결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제가 보기엔 3개월 내에 11월 말까지는 정리하지 않는 한 이 계속 끌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법 개정안에 제출된 거를 그대로 추진해가지고 결국은 3개월 내에 최소한 KBS나 EBS나 이런 방문지 이런 이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지금 제안된 것처럼 여러 국민 추천위라든지 네. 이런 형태들이 작동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장 선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또한 뭐 YTN이나 연합뉴스 이 민영화 이 지점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고 또 TBS 같은 거 자율성 이거 정말 장치 마련해야 되죠. 이러한 다양한 방송국에 따른 또 개선되려는 세세한 지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네. 이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을 또 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드맵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지금 가는 방향 옳다. 그 대신 타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또 꼬리 끌고 논란되니까 제대로 틀을 잡아라. 그리고 그 지금 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취지처럼 네. 많은 또 논의 구조가 함께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저는 그 개괄적으로만 얘기 드리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만들어가지고 종편 만들고 방통위 만들고 한 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방송 언론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찰 개혁이 지금 70년 만에 이루어지듯이 네. 사실 이 언론 개혁은요 이번에 지금 더군다나 이게 이제는 방송통신뿐만이 아니고요 미디어 뉴 미디어에 관련된 것까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돼.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에 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토론하자 그러잖아요. 네. 많이 토론하고 많이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이런 과정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 뭐 출마할 거면 나가라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진숙 임기 보장해라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앞으로 이진숙의 행복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나갈까? 관심 없어요. 이진숙 행복.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두 분한테 네,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쉬시고 두 네. 분한테 여전히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해가 계속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게 대구시장 얘기 나오면 본인의 임기 보장해라가 아니라 또 나가서 지금 선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왜 이러는 네. 거예요 도대체? 전미라님께서 너무 정말 자꾸 순진하게 그러시는데 네. 저렇게 난 임기 지키겠다 막 이러다가 네. 이제 상황을 봐서 피해자 막 이런 게 코스프레가 코스프레. 가능하고 네. 전사로서 점점 의미가 강화되면 네. 야 쟤네 때문에 도저히 안 돼. 나 그래 나간다. 이런 아니 윤석열이는 뭐 대통령 나올 적에 뭐 예전 말과 뭐 같았습니까? 갑자기 확 박차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이 이진숙 씨가 뭐 임기 지키겠다. 나는 뭐 이런 그 이미지 쌓아놔야죠. 그러니까 네, 뭐 네. 심지어는 그 국정회의에서 대통령 임기와 뭐 본인 어떤 이런
공직 자리를 갖게 해라.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언론사인데 뭐 대통령과 같이 움직인다는 게 네, 정당에. 임기 보장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는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본인의 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시점에서는 와서는? 즉시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겠죠. 지금은 임기 보장해라 하면서 자신의 난 유리한 지키겠다, 입지까지 막 지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선거 운동이군요. 그렇죠. 이게 선거 운동이라는 아 사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선거 운동이라는 거죠. 제가 아직 잘 정리해 너무 주셨네요. 순전하셔. 아니 네. 제가 좀 더 제가 내공을 좀 쌓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승진한 사회자 질문입니다. 비슷해요 두 분 말씀하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막 핍박받는다는 이미지 만들고 정권과 맞서는 이미지 만드는 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나가서 돌아다니들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네. 지금 네. 뭐 대구 가서 뭘 한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조명해 주는 게 보수 언론이 왜 조명해 줍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막 저항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핍박받는다고 그러고 막 네.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그래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나가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 그래서 끝까지 있으려고 할 거고 아, 이제 아까 네. 뭐 우희정 교수님 말씀처럼 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텐데 네. 결정적으로 이 정도에 나가면 맥시멈으로 자기가 핍박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 시점이 되면 나가겠죠 본인. 요거는 윤석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아 윤석열 노선 그대로 가는 거군요. 네 무섭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로 섞어놓은 사람. 네, 김건희와 윤석열 섞어놓은 사람. 네, 오늘 이진숙 언론개혁 특집 세 분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진애 의원님, 우희정 교수님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